8화에서는 태풍과 미선 고마진이 경찰서로 연행되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요. 세 사람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우리를 왜 잡아가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메아리처럼 들렸죠.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온 건 조용히 하라는 압박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을 불러달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소용없었는데요. 모든 것이 긴박하게 흘러갔죠.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의 죄명도 모른 채 붙잡혀가는 그 공포는 시청자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철제의자에 앉은 세 사람의 얼굴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때 미선이 무언가 알아들은 듯 보였는데요. 그들이 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미선은 태국어를 배워두길 잘했다며 경찰 말에 집중했죠. 만약을 대비해 몇 마디라도 배워두자며 공부했던 언어가 위기에서 빛을 발한 것인데요. 미선은 경찰들의 대화를 두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뇌리에는 고마진이 세관원에게 건넨 50달러가 떠올랐는데요. 아마도 그 50달러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하죠. 바로 공무원 뇌물 사건으로 엮인 것인데요. 미선의 한마디에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고마진은 늘 하던 대로 영업을 한 것인데요. 태국 법에서는 명백한 뇌물이었던 것이죠. 더구나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찍혀 있었는데요.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명 또한 통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고마진의 얼굴 사진을 들이대며 대조하기 시작했죠. 결국 고마진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서 태풍과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태풍은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히는 듯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선과 태풍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죠. 미선이 뇌물이라며 안 된다고 말릴 때 고마진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예고편에서 공개된 장면은 시청자 모두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진이 건넨 돈은 50달러였는데요. 어느새 그 돈이 10,000달러로 둔갑해 있었던 것이죠. 10,000달러라고 하면 1,500이나 하는 엄청난 돈인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마진은 뇌물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태풍 상사는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죠. 게다가 고객 미팅도 취소되며 헬멧 수출건까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번 뇌물 사건으로 인해 헬멧이 세관에 압류당하며 폐기 처리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고마용은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헬멧은 모두 부셔질 거라고 말하죠. 이 상황에서 미선은 미친 듯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 와중에 당황스러운 장면도 있었는데요. 바로 경찰이 고마진의 양복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황당하기도 하면서 이런 곳에서 뇌물로 엮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도 했습니다. 예고편에서 이어진 장면은 태풍과 미선이 니하캄 그룹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거대 기업의 회장과 막내딸을 만나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해결해 보려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두 사람은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마용 덕분일까요? 그 자리를 벗어난 태풍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사장이 된다는 건 이런 건가라고 말이죠. 아버지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태풍 말 속에는 그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죠. 자신이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가 대표로서 가지고 있던 책임감과 불안을 알게 됩니다. 니차는 태풍의 첫 만남에서부터 호감을 느꼈는데요. 자신감 있지만 겸손한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의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죠. 특히 클럽 장면에서 니차가 태풍에게 노래를 부탁했을 때 태풍이 부른 그 세레나데는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달콤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눈빛이 순식간에 분위기를 압도했죠. 그때 미선의 얼굴에도 설렘과 묘한 복잡함이 함께 스쳤는데요. 그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죠.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배우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50가 $10,000로 바뀌었다는 건 누군가 배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의도적으로 태풍을 치려고 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누가 놓은 덫일까요?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표바코입니다. 그는 태풍이 다시 일어서는 걸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인물이죠. 태풍이 안전화를 성공적으로 수출했을 때부터 그의 분노는 끓기 시작했는데요. 표현준이 무리하게 물량을 넘긴 탓에 회사에는 손실이 났고 표바코는 체면을 완전히 구겼죠. 표현준은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표바코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태풍을 탓하며 큰 소리치는 그였죠. 표바코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쓴소리를 퍼부었는데요. 너가 태풍이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냐며 절대로 그를 따라갈 수 없다며 못 박아버렸습니다. 태풍을 경쟁자로 간주했지만 그의 패기와 능력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태풍 아버지 진영에 대한 열등감을 태풍에게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태풍이 더 성장하기 전에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표상선이 먹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서려 있는데요. 그래서 태풍 상사 출국길에 사람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큰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 태풍 일행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니하캄 그룹 막내딸 니차 쪽이죠.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된 위기 상황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죠. 니차는 클럽에서 태풍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에게 흥미를 느꼈는데요.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말투에 진심이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니차는 뜬구름 잡는 장사꾼인지 진실한 사업가인지를 보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죠. 그래서 태풍 상사에 대해 조사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헬멧이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도 알게 된 것이죠. 태풍이 위기에 빠진 직원을 어떻게 하는지, 폐기 처리될 헬멧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내는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테스트한 것이죠. 태풍이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아버지와 그를 만난 장면을 보아도 그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언제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위기에 빠진 고마진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니차는 태풍을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보이죠.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니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국 태풍 상사를 살려줄 사람은 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도 헬멧 계약까지 성공하며 태풍 상사가 더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람차야 항구에서 미선이 사진 찍던 장면이죠. 이 장면 보면서 왜 저렇게 허공에다 사진을 찍어대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게 복선이었죠. 미선이 괜히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항상 모든 걸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기록을 위해 모든 상황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미선은 세관원과 고마진이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돈이 오가는 순간 담배 틈에 끼워진 $50까지 모두 카메라에 담았죠.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마진은 $10,000 누명을 벗고 $50를 준 죄로 벌금형을 받으며 풀려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고마진은 미선을 영업사원으로 정식 인정하며 사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